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의 중요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, 누군가에 의해 회유당하고 날조된 것이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지요. 재난 가운데 한 언론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과 제보자 간 통화 및 대면 녹취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. 자, 이 녹취엔 장경태 의원 보좌관이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일각에서는 장경태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상세하게 전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. 지난 7일이었죠.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가 됐고요.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재차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뒤 역시 폐기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인데요. 특히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김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다, 이런 것인데요. 재란 논란이 처음 불거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보였습니다. 이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있는데 해병대 출신 A씨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장경태 의원 쪽에 자발적으로 제보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주요 근거로 등장했던 게 바로 해병대 출신 인물들이 골프 모임을 전제로 만든 메신저 대화방이었죠. 자, 이 메신저 대화방이 멋쟁 해병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엔 이종호 씨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김규현 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인사였죠. 어쨌든 장경태 의원실에 제보를 했다는 A씨는 애초에 이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다만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인 최모 씨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단톡방 대화 내용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인데요. 그런데 이 제보자 A씨가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.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제보 내용을 철회한다는 뜻을 장 의원 측에 밝혔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실에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의 핵심이었는데요. 일단 A씨는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를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합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 접근하세요.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 접근하세요.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청문회 등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 공천 신청 이력이 있는 이 김규현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고 제보한 인물입니다. 어쨌든 저런 제보자 A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실 보좌관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, 김건희 하나만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제보자 A씨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. 이 대화 내용도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영웅 만드는 무덤으로 점점 안 들어갈 거예요. 민주당에서 저쪽 당이 뭐라 하든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테니까.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나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다 관심사 없어진다. 그게 핵심이지. 이종호에 대해서 더 나오고 확실한 것들인 거냐, 거기가 꼭 최근권으로 안 나와도 돼. 저쪽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자,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.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저쪽 당이 뭐라고 하든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테니까 라고 하는 대목, 정말 참 충격적이죠.
어차피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진영 논리에 따라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. 우리에겐 충성도가 높은 개딸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말인 겁니다. 또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 곁가지들은 다 관심 없어진다. 그게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애초부터 민주당 얘네들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니 뭐니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엮어서 이걸 정파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이 부분에서 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실제 장경태 의원실 보좌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제보자 A씨는 TV조선에 장 의원 보좌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포커스를 맞추자고 회유하는 걸로 느꼈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게 바로 민주당식의 공작의 민낯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. 자,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민주당 장경태도 장경태이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부인을 상대로 이 어마어마한 제보 공작이 녹취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과하라는 원내 대변인 논평 하나 딱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과연 사과로 끝날 일이냐?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건데요.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작, 선전선동, 가짜뉴스로 눈뜨고 당한 게 어디 한두 번이냐라는 것입니다. 광우병, 사드, 후쿠시마, 오염수, 총풍 사건, 생태 땅, 사기 탄핵 등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. 자,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후쿠시마 괴담에 날았돈 1조 5천억 원을 썼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.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물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. 일본의 핵테러다 등의 공포감 조장으로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을 검증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것입니다.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수산물 1001년 바닷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총 4만 4천 회나 실시했는데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 민주당의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선전선동으로 인한 공포감 조성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게 만든 것인데 이걸 과연 용서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. 또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공작, 날조 등으로 선전선동을 할 때마다 국민들이 둘로 쫙 갈라져 갈등이 증폭되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이런 관점에서 장경태의 만행을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. 함께해요. 뉴스데일리 베스트.